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3차 변론 기일에는 특히 국회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뒤 말도 안 되는 구속까지 당한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탄핵심판 중 특히 국민적 파장이 크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 중 한 명인 도태우 변호사가 PPT 즉 파워포인트를 통해 공개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상당수 권순환TV 구독자 여러분을 포함해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랫동안 힘들게 싸워온 우리 사회 각계의 애국 인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PPT 파워포인트를 통해 핵심적 내용이 공개됐고 또 그 내용들이 생방송은 아니지만 녹화된 내용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동안 이런 내용들을 잘 몰랐던 상당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선관위 이슈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안 믿던 사람들도 물증과 대법관, 선관위의 태도를 보고 경악했다면서 오늘 못해도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정도는 떨군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먼저 2023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 결과 핵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보안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탈취해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법원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즉 4.15 총선 인천 연수원 선거 무효소송 대리인 변호사들에게 준 통합선거인 명부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돼 명부상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 검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했으니 실제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세 번째로 21대 총선에서 제기되었던 선거 무효소송의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투표지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총 6곳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에서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었다가 개표장에서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는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돼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내렸던 2건의 영상물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선관위는 개표장이나 재검표장에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이유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재질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는데 다시 두 번째 사진과 같은 영상을 새로 올렸다가 12월 3일 계엄 이후 내렸다. 투표용지를 감정한 전문가는 그런 투표지는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어서 인천 연수을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투표관리관 인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위 투표소에서 나온 1974표의 당일 투표지 중 1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이런 상태였고 그중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이 안 되어 무효표로 처리됐다. 선관위는 관인을 찍는 만년 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투표관리관은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도 없으며 관인을 실제로 찍었던 2명의 투표 사무원 중 한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무런 진술서 한 장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선관위 해명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제21대 총선 서울 영등포 올 선거 무효소송의 원고 박용찬이
2020년 5월 투표지 보관 당시 찍었던 투표지 보관실 문고리 봉인 상태와 2021년 8월 재검표를 위한 검정기일에 다시 찍은 문고리 사진을 비교해 소개했습니다. 그는 봉인 테이프가 마무리된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 뒤쪽 봉인 테이프의 모습 등이 너무나 달라서 한눈에 누군가 봉인을 뜯고 새로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원고 박용찬을 대리한 단체가 경찰에 이를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최종 결정은 이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설명이 끝나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청구인 즉 대통령 탄핵 소추인 측에 이에 대한 변론이 있느냐고 물었고, 청구인 측 변호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청구인 대표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 즉 국회 측은 나중에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는 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그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조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인천 연수월 민경우 후보의 선거 무효소송 변호인을 비롯해 여러 선거소송의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실제로 대부분의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치열한 법정투쟁과 함께 많은 애국시민들과 함께 추운 겨울, 뜨거운 여름을 가릴 것 없이 가두투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 변호사입니다. 이처럼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도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거부정 의혹의 핵심적 실태들을 PPT를 통해 공개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각종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자 엄청난,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들에 비해 조회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고, 선거부정 의혹이 이 정도로 심각했단 말인가, 저런 상황을 알고도 대통령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는가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 변론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청년인 유다인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꽤 장문의 소감이긴 하지만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 많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헌재 심리에서 대통령 측이 형상기억 투표지를 PPT로 띄웠습니다. 저 흔한 걸 법정에서 저게 CR이라도 먹힐까? 너무 뻔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 잠시 실망했습니다. 근데 순간 멍하더군요. 뒤통수를 오지게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우리에게만 익숙했고 뻔했고 흔했던 것, 저걸 모르는 국민이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직접 출석까지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커뮤니티가 뒤집혔습니다. 당연히 모든 매체가 다루고 있죠. 유튜브에 올라온 뉴스의 댓글창도 다 뒤집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좌파 야당이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임기를 다 채웠더라면 노후가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1급 경호를 받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인생에 고민이란 하나도 없었을 텐데요. 모든 인간이 꿈꾸는 평안하고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 일당 독재하는 중공에 잠식당해가며 국민이 정령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알았고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민이 몰랐다는 겁니다. 국민이 몰랐으니 대통령이 목숨 걸고 비상계엄까지 해야 했겠죠. 그러고도 국민은 몰랐습니다. 대통령 담화에 헌정사에 유례없는 예산과 줄탄핵을 거론하자 그제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국민이 대다수였습니다.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당하고 나서야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반응이 나왔죠.
그 직전까지 이재명 방탄의 속내로 좌파 야당에 의해 줄탄핵당한 인사가 부지기수였는데요. MBC가 뭐가 방송 중이라는 걸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되어 있다는 걸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23일 이진숙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다는 걸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피해는커녕 국민 일상에 어떤 불편함도 주지 않았던 2시간짜리 계엄을 빌미삼은 좌파 야당발 망국적 혼란 정국이 어느새 2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국민은 알까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이 탄핵부터가 정상이 아닙니다. 고작 15글자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당했습니다. 구속 전에는 4,000명이 넘는 경찰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했다고 하더라도 이러지는 않았겠죠. 여전히 이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이 절반입니다. 미개하고 천박한 국민성을 가진 탓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배움이 짧은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양심 있는 지도자라면 통곡하고픈 심정 아니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걱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심리 출석이 예상보다 앞당겨진 거라고 하더군요. 전언에 의하면 2030이 나를 보호할 게 아니라 내가 2030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참 이 내용을 들으면서 뭉클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몸도 그리 안 좋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것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층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젊은이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유다인 씨의 글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좀 더 깨어나야 합니다. 무슨 마약성 진통제 마냥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무리에서만 머물며 현실을 망각해버리는 또는 외면해버리는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단도 해봐야 합니다. 너무 치명적이지 않나요? 저부터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반국가 세력에게도 시간은 똑같이 흐릅니다. 주변의 환호에 이겼다 끝났다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때도 반국가 세력은 다음 수를 고민하며 국가와 국민을 전체주의 지옥으로 몰아넣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인 씨가 예리하게 지적한 대로 희망 고문에 함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확실치도 않은 걸 갖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윤 대통령 살려냈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일종의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것은 큰 싸움에 있어서 오히려 치명적인 패착을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권순알TV를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뜨거운 어떤 우리 마음은 갈 때 머리는 냉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길게 보고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잠시 착각하고 돌아가는 사실과 다르게 우리 자신만이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는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거인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치력과는 결이 다른 듯한데 마땅히 표현할 방법이 없군요.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적당한 표현이 진정성이랄까요? 2030 세대를 정치로 이끈 것은 뻔할 만큼 낡아버린 집회 주최 측이 아니라 대통령의 진정성이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급격히 기울 때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가늠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화는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에게 회자하고 있죠. 탄핵 가결 이후에도 담화를 발표했고 공수처의 광기 어린 2차 체포 집행 과정에서는 엄청난 결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졌던 입장 발표와 속내를 담담히 밝혀둔 장문의 메시지는 강자와 약자, 선과 악의 포지션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은 치솟았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심리에서 무관심했던 국민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부정선거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대략 8가지 정도였나요? 막바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발언에 따르면
약 90여 가지의 증거가 더 있답니다. 비상계엄의 이유가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국가가 종중, 종북 전체주의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식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군요. 이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충격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뒤에 청구인 척, 즉 탄핵 소추한 국회 측 변호사가 하는 말이 가사 부정선거가 있었더라도 비상계엄은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버젓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유다인 씨의 소감문 이어갑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다라고 국민 절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확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탄핵 심리는 헌재의 각하 결정 이전에 국회 측이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선거 무결성으로만 입증할 수 있는 주권에 대한 예의입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었다면 비상계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법치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헌재 탄핵 심리에서 부정선거론을 제안해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시부를 JOT 같은 진짜 사람 새자 끼자들이 아닙니다. 저들 처지에서는 끔찍할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대통령이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모 커뮤니티에서는 형상기억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일 수 없다라며 2014년 지방선거 개표 영상을 반박이랍시고 내놨더군요. 놀랍게도 그 영상에서도 형상기억투표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는 자백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박하려거든 형상기억종이를 내놔야 하겠죠. 그리고 그 종이가 투표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저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전투표가 전면 시행된 게 2014년이더군요. 지금 똑똑한데 양심 없는 좌파들은 아가리를 닫고 있습니다. 멍청한데 양심도 없는 좌파들은 국회 측 변호인과 똑같이 부정선거라고 치자 그렇다고 계엄이 말이 됐느냐라고 하네요. 뭔 병신도 아니고 또 아무 생각 없는 좌파들은 이찍 내란견들이 자꾸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이참에 다 까보자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 부류들이 그나마 갱생할 수 있겠군요.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가 아닌 국민 상식에 기대고 있습니다. 탄핵 심리는 절대 외면할 수 없죠.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심리 과정에서 나열되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로 국민이 관심을 두길 상식을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령 심리가 끝까지 진행된다고 해도 재판관들이 협박이든 매수든 답을 정해놓고 있더라도 상식을 회복할 국민이 두려워 허튼 짓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최대치의 분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집회구호는 다시는 이재명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이재명 구속은 진영 논리로 국민을 의식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탄핵 무효, 탄핵 각하, 즉시 석방, 그리고 부정선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이재명 구속을 왜 외칩니까? 지금 절실한 건 저 부당한 탄핵을 바로잡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유다인 씨가 강조하는 젊은 의식 있는 청년 유다인 씨가 강조하는 대로 탄핵 무효, 탄핵 각하, 대통령 즉시 석방, 그리고 부정선거 진상규명 이런 구호들이 전면에 나서야 할 겁니다. 유다인 씨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같은 생각을 주고받는 우리끼리는 다 이긴 것 같죠? 무조건 이길 것만 같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나라가 반쯤 뒤집혔듯이 진실과 실상을 모르는 국민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들 속으로 가야 합니다. 주변부터 설득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소치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려 봅시다. 이는 도움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102030 그야말로 젊은 층,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층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덜 떨어진 세대는 4050 세대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이 유다인 씨 글처럼 정말로 예리하고 똑똑한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젊은 친구들을 깨어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큰 일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